안녕하십니까, 정성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됨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차마 말로도 할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탈북 어민에 대한 인권 말살 행위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빨갱이, 주사파 세력이 저는 어림도 잡아도 적게는 50만에서 많게는 100만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세력들이 언론을 주름잡고 방송을 주름잡고 교육계와 경찰, 검찰, 행정부, 사법부를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쩌면 침몰하기 직전에 기사회생하는 거대한 항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항모가 커다란 내부의 적 주사파와 민노총과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로부터 커다란 빙산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론전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주사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 이들 세력은 무시무시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래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하고도 남을 조직력과 자금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몰렸을 적에 방송국의 행태를요, 언론의 행태를요, 오죽 답답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일개 유튜버에 불과한 정규제 TV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정권은 진짜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통진단도 해산했고요. 정교조도 법의 노조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좌파 세력과 주사파 세력들은 살기등등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저들 좌파 세력은 엄청난 조직력과 자금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언론계, 방송계, 경찰, 검찰, 국방부
어느 한 군데 침투하지 않은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들 반동 세력들은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이미 북한 노동당 신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줄구장창 주장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부하 내동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60여 명, 거기에 동조한 좌파 단체들,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은 뚜렷한 제목도 없이 단지 최준실이라는 사람의 프레임에 쓰여 탄핵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문재인의 불법과 탈법, 인권 말살 정책은 우리의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시민단체와 우파 세력은 뚜렷한 조직력도 없었고 자금력도 없었고 제대로 된 세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세력들은 강화문 광장에 모여 피눈물을 흘리며 코로나가 오기 직전인 3년 넘는 기간을 투쟁했던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수행을 하시면서 방향은 잘 잡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리고 4조인 통일을 할 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명백한 방향성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 반동 세력을 제대로 뿌리 뽑아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낮지만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가장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좌파 단체들, 방송 언론들, 이들을 제대로 속아내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지 탄핵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한 것처럼 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과 수사, 구속, 엄정한 법 집행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휘하에는 많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력은 제대로 국민한테 어필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이들 세력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살인 집단, 김정은을 따르는 주사파 세력이 적게는 50만, 많게는 100만이 넘는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이하 장차관님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저는 대부 삐라를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임진각에 가서 대부 삐라를 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저지하고자 10대가 넘는 좌파 단체들이 저희들을 에워싸서 린치를 했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저들 좌파 세력들, 주사파들 숫자가 행동하는 우파의 거의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파는 숫자는 많지만 조직력과 자금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열렬한 애국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제대로 부각도 안 되고 존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엔 애국운동도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자금력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이나 좌파 세력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권 타도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파 세력은 조직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렸습니다. 우파 세력은 일당 100명, 일당 1000명을 감당하고자 거의 10년 넘는 기간, 20년 넘는 기간을 아스팔트에서 피땀 흘리며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력이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파의 단물을 빠는 자들은 단물은 고음은 재주가 버리고 단물은 따로 빨아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집도 팔고 이혼도 당하면서 투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력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어떠한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 세력은 좌파 세력에 비해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파 세력은 어떻습니까? 저 주사파 일당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공작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조직화가 잘 되고 세력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파 세력은 오로지 혈혈단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절실한 대한민국의 안보관이 있었고 투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조직력과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매번 좌파 세력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방송, 언론, 경찰, 국정원 이들 세력에 침투한 좌파 세력 주사파들한테 이들 세력들은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아실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이런 끔찍한 현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문재인의 막가파 정책, 인권 말살 정책, 되지도 않는 법치, 되지도 않는 인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통치행위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도전을 승리로 이끌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 애국심이 있는 애국국민들, 이들을 방관하지 마시고 좌시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TV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